안녕하세요. 해석합니다. 종목은 어제 영상 통해서 좀 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6월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7월 초, 7월 첫 주가 오죠. 시장 전략, 시황 방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가 이제 7월로 가는데, 그럼 다음 주에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 포지션도 좀 살펴보고요. 시장이 3,300포인트를 넘었어요. 장중 최고가 3,316포인트였고 종가상 이제 3,302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는데 역시 뭐 크게 계좌는 뭐 재미가 없는 시점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계속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갔었고 네이버가 이제 막판에 좀 동참을 해서 시가총액 3, 4위 만들고 급등하면서 시장 끌어올렸죠. 시장 끌어올리고 카카오가 이제 하락을 하니까 이제 목요일부터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니까 또 반대편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상승하고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니까 또 시장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뭐 경기주군들도 좀 상승을 했고요. 그런 거죠. 주도 업종으로 계속적으로 막 끌고 가기보다는 낙폭이 있는 애들이 이제 돌아 나오고 또 낙폭이 있는 애들이 돌아 나오고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시장은 이렇게 살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가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랬다 그랬죠?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이 좀 한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쏘는 쪽만 쏘고 또 낙폭이 센 쪽 이렇게 다시 접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카카오 제외하고서는 그런 종목이 대형주군에서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게 최근의 장세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장을 먼저 볼게요. 기술적으로 좀 요렇게 흐름이 요 정도 좀 채널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단에 왔죠. 상단에 왔고 요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요런 정도의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뭐 계속적으로 막 돈이 들어와서 밀고 급격하게 뭐 상승을 하고 막 이렇게 뚫고 막 올라가는 그런 구조는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쫓아가지 말고 계속 낙폭이 큰 쪽, 돌아 나오는 쪽, 요런 쪽 보시거나 낙폭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요런 쪽이 안전하다. 올라간다고 막 쫓아서 가시면은 크게 갑자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카카오가 그랬고 금요일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랬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급락이 크게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떨어졌죠. 요렇게 뒤통수를 세게 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올라간다고 이렇게 쫓아가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보면은 이렇게 N자형으로 목표치가 나왔죠. 요 기간만큼 좀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는 건데 이전 같았으면 뭐 조금 하락하고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밀어버려요. 요즘에는 패턴이 카카오도 그랬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 막 급하게 쫓아가시면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정도 채널에서 좀 완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준의 좀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내일도 이제 일정상 내일 10시 22시에요. 오후 10시에 또 연준 위원 연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 스탠스가 그렇죠.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매파 있고 비둘기파가 있는 거 아시죠? 매파는 이제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 뭐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을 매파라 그러고 비둘기 쪽은 좀 완만하고 테이퍼링 늦추고 금리 인상 아직 아니다, 좀 더 뭐 돈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완화된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비둘기파예요. 그런데 계속 연준에서는 요새 매파적인 발언이 한번 나오고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오고 블러드 총재가 최근에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비둘기 성향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매파 성향을 로 얘기를 했다고 시장이 크게 한번 쿵 하고 또 연준 위원이나 파월이 나와서 아니다 아직 일시적이고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다시 시장이 올라가고
이래요. 근데 지금 매파 중에 한번 이야기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해서 하원 인터뷰가 있었죠. 하원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아직 아니다. 일시적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또 내일 또 오후 10시에 유언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매파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또 쿵? 또 이럴 거예요. 그럼 또 다음에는 또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 계속 이러죠. 그러니까 이러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내성을 기르고 지금 굉장히 좀 기다려주는 모습이에요. 7월 FOMC는 컨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고 이제 빠르면은 8월 잭슨홀 미팅 8월 말이 있다 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거죠. 지도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8월에 있는 거고 7월 FOMC에는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왜냐? 컨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역시 시장에 좀 내성을 길러주는 좀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상 뭐 부분 그리고 테이퍼링을 빠르게 하다 보면 신흥국들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좀 많이 기다려주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연내에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충분히 다른 국가들이 하고 좀 내성을 기르고 미국도 하려고 뭐 요렇게 좀 자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13년 버냉키 때 테이퍼링 하고 막 이렇게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많이 무너지고 자금이 많이 유출이 돼서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또 연준은 또 나와서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 일정상 뭐 7월 FOMC는 괜찮다 말씀드렸고 7월 부채 한도 조정에 대해서 7월 말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고 8월 잭슨홀 미팅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좀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7월 말까지 좀 남아 있고 뭐 그때까지는 뭐 크게 뭐 CPI 뭐 중간중간 이런 게 있지만 크게 뭐 시장에 뭐 크게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또 급등을 하고 막 이렇게 날 수도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시장이 많이 올랐고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은 내가 마지막에 아니길 막 하면서 빠르게 좀 시장이 움직이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하시고 조절하시고 급하게 뭐 따라가지 마시고 좀 완만하게 아래 있는 쪽 조정을 받은 쪽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좀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연준 이야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옵션 포지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누적 동향인데요. 이제 파생 쪽으로 이제 선물까지 함께 볼게요. 외국인을 보시면은 매도입니다. 콜옵션 매도예요. 풋옵션도 매도입니다. 양 매도죠. 양 매도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외국인 수급으로는. 그리고 이제 개인 보시면은 콜 매수. 그리고 풋에는 좀 떨어집니다. 콜 쪽에 상승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다. 개인이 한쪽으로 방향을 세게 잡으면 그쪽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풋은 조금 가지고 있고 콜 쪽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는 모습이고 문제는 이제 기관이에요. 기관을 보시면 풋 쪽이 더 많습니다. 콜보다는. 콜 여기 조금 있는데 여기 매도가 이렇게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콜에서는 뭐 수익을 크게 내는 구조가 아니고 이제 풋옵션에서 매수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면은 수익을 보는 구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매도에서도 수익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기간 매도는 나올 수가 있다. 매수가 들어와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이렇게 되면은 기관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풋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 포지션을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이면은 외국인이 1조는 좀 안 되고 한 9,500억 정도 선물을 매수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 옵션은 양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좀 매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급하게 역시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뭐 급하게 급락이 나오고 이런 구조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이런 완만한 흐름, 그리고 재미없는 장세, 한쪽이 치고 가기보다는 순환매 쪽으로 많이 떨어지면 이쪽에서 올라오고, 또 바톤 받아서 이쪽에서 또 올라오고 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도 여기서 계속 버텼으면은 시장이 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전고점 넘어가고 최고치 쓰니까 이렇게 내려왔어요. 환율도 이렇게 주식시장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 한다고 뭐 올라간다고 막 쫓아갈 필요 없고, 내려간다고 따라서 매도할 필요 없고, 좀 그런 완만한 장세, 그런 장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목 게임이죠.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종목 장세로 계속적으로 좀 가는 구간이 좀 더 연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는 일정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되고, 뭐 급하게 수익이 나고 뭐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작년과 정말 다른 거죠. 작년처럼 막 밀고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리하고 대응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가는데도 손실 보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1월에 매수를 했다면 아직도 손실 중이신 계좌도 많고요. 이게 사상 최고치가 왔는데 아직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밑에서 계속 순환매 돌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역시 거래대금 보시면은 뭐 계속적으로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이런 장세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수익 본 것 잘 지키시면서 시장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셨죠. 폭등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수익률로 플러스가 나면 정말 성공한 계좌입니다. 지수가 지금 최고치인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코인은 좀 작살이 나서 코인 쪽에서는 뭐 마이너스 70% 이런 게 허다하고요. 그래서 작년처럼 그런 장은 좀 특수한 장이라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주식은 10명 중 2명만 살아남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킬 때는 지키고 확정을 질 때는 좀 확정을 짓고, 너무 비싸게 사지 말고, 주식의 본질은 비싼 게 안 좋은 거고 싼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쌀 때 많이 사야 된다.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집하고 분할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잃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식은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시장이 많이 좋았고,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게, 문자 많이 받으시죠? 문자에 뭐 100%, 200% 수익, 뭐 막 이런 방들 막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그런 게 좀 수익을 현혹시킨다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을. 사실 이제 뭐 한두 달 있다가 10%, 20% 수익을 나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성에 안 차죠. 작년 시장을 좀 경험을 했고, 뭐 문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오고 하니까 뭐 10%, 20%, 뭐 상한가 한번 먹어야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잘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안전하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된다. 너무 대박을 쫓다가 급등주를 쫓다가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분명 그렇습니다. 경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오르면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사줘야지 더 오르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더 누가 비싸게 사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아무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죠. 왜냐? 더 떨어질까봐. 그럴 때 내가 접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